강원이 화이팅. 중에 강원이. 아 이거 진짜 저기 써야 돼서 이거 본래들이 두 명이나 써가지고. 그래요? 네. 얘들아 안녕. 조용히 해, 씨. 자, 여기 보시라. 프린트가 요거랑 요거 지난번에 나눠준 거 요거 있죠. 요거 갖고 왔지. 해법문학 도전시간. 요거는 아니 좀 이따 꺼내시면 돼요. 이따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파이널 핵심 정리라고 하는 거 F1 있죠, F1. 이 F는 개인적으로는 퍼스트를 뜻하기도 합니다. 1등급 그냥 제 등급하고. 저희 학원에서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1등급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걸 달았고 요게 3차 정도 될 것 같아요. 시험을 한 3번 정도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영역별로 빈칸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네? 시험을 잘 봐서 준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 오늘 율법의 기억부터 갑시다. 율법의 기억. 수업 하고 난다고 이거. 네, 하고 볼 거예요. 아 그래도 형상성이 좀 있네. 율법의 기억. 아니 이거는 근데 어디 따면 그거 내놔. 좀 일단 채점해서 그 개인 오답 할 때 할게. 그래.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갈래에 보시면 단연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연이 하나짜리에게는 오해하시면 안 돼. 내용상 뭐 예를 들어 통사구조 반복된 부분이 두 군데니까 연도 두 개겠지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연이 하나짜리예요. 연이 하나짜리.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체험, 해상, 사색, 성찰 뭐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관찰, 사색, 성찰 이거 다 했던 거고 푸른색, 검은색의 색채 대비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4번만 잠깐 보세요. 4번 관련해서 제가 내용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몇달 정리한 것 같은데 그거. 어? 그치, 이제 딱 한 달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럼 거기 보시면 처음에 엄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하고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럼 거기에 보면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언제의 경험이야? 어릴 적 경험이죠. 이제 좀 쓰면서 보세요. 자, 어릴 적 경험이긴 한데 경험을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뭐 하는 형태로? 어른이 되고 나서 돌아보고 있는 현재 회상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네. 어릴 적 경험이 먼저 있었고 그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 건데 어릴 적 경험이 뭐뭐뭐로 했어? 바다를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왜냐면 중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소금기가 많은 처음에 소금기가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바다가 뿌리 뽑혀 나간다는 표현이 있어, 그죠? 그럼 뭐지 그게? 바다가 뿌리 뽑히는 게 밀물이죠, 밀물. 썰물이죠, 밀물이 아니고 썰물. 그러면 이 화자가 뭐가 되는 장면을 다 봤다는 거야. 처음에 그치 물이 차있던 거부터 본 거야. 그랬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서해를 놀러 가는데 누가 물 빠질 때 맞춰서 가요. 그냥 사실 제가 그렇게 갑니다. 아니 왜 밀물 쏘는 시간을 모르고 가가지고 갔는데 이미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가더라고. 그죠? 그래서 한 번도 서해에서 저거 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 딱 한 번. 갔더니 물이 점심 때는 들어오더라고. 들어와서 우리 아들하고 막 그 알잖아요. 이렇게 막 튜브 같은 거 튀어놓고 막 애 놀아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물이 쭉 빠지고 조개잡이 하잖아요. 그래. 조개는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만 흙만 계속 받쳐. 그런 경험이 아직도 나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계속 놀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겠죠. 얘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지? 물이 들어갔을 때 가가지고 물 빠지고 이러면 보통 시간이 한 6, 7시간 정도 있게 됩니다. 거기에. 근데 어릴 때 놀았던 경험이겠죠. 그럼 두 번째 경험이 뭐죠? 소금기 많은 푸른물의 반대말이 검은 뻘밭을 보게 되죠. 물이 빠져야 뭘 볼 수 있어? 뻘밭을 볼 수 있지 않겠니? 그죠? 그래서
보면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봤죠. 뭐를 봤지? 위태로운지. 그 말고 쉽게 말해서 생명체를 봤대요 여기서.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소설가요. 힘겹게, 위태롭게, 그죠? 생명체들이 위태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또 하나는 아니요 위태롭지만 뭐야 어떻게 보면 꿈틀거리는 걸 보는 거지. 또 하나는 뭐야? 노동하시는 분들이죠. 어부들이겠죠. 노동하시는 어부들이 아주 힘들게 노동하는 걸 보겠죠. 아, 저렇게까지 노동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것들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어른이 돼가지고 이 장면을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회상하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 보니까 그런 문제 많이 나오지. 화자가 뭘 보려고? 생명체를 보려고 갔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릴 때 무슨 이걸 보려고 간 거야? 아니죠. 그냥 엄마가 데려간 거죠. 엄마가 데려가서 봤는데 그거를 다시 돌이켜서 회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색을 통해서 뭐 하게 되니? 깨닫게 된 거죠. 깨달은 걸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사색하는 부분에서 여기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색하는 부분에서 뭘 던져? 의문이라는 걸 던지죠. 자,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는데 이 의문은 설이 아니야. 아니요. 아니죠. 말 그대로 진짜 뭘 찾는 거니? 몰라도. 몰라서 답을 찾는 거죠. 답을 구하는 질문이야. 다만 이거는 대화예요, 독백이에요? 독백. 독백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그냥 혼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뭘 던지게 되지? 저렇게 무릎을 왜 꺾어야 되는 거지? 그죠? 왜 저렇게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독백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깨달은 건 뭐죠? 자, 두 가지를 깨달았죠.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걸 느끼죠.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쓸쓸한 맨살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쓸쓸한 거지? 힘드니까. 왜 쓸쓸과 맨살을 결합해놨니? 이 쓸쓸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죠? 여기죠. 위태롭고 어떻게 살아가는 애들.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자가 뭘 느끼는 거야? 쓸쓸한 거죠. 봐봐. 여기 정서가 직접 표현돼 안 돼?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현돼 있죠. 화자가 느낀 건 쓸쓸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쓸쓸하다는 걸 언제 느낀 거야? 어릴 때야? 아니면 지금 느끼는 거야? 지금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죠? 아니 무슨 어린애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는 거 엄마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힘들게 노동하는 거야? 아우 너무 쓸쓸하잖아 엄마 이렇겠냐고 그죠?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맨살인 건 뭐야? 자 맨살이 드러났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바다에 가려져 있던 검벌이 드러났다 이런 거지. 원래 맨살이라는 게 뭐가 덮여있던 게 벗겨져야 맨살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 맨살은 뭘 나타내는 거야? 여기 율포에 갯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갯벌을 보면서 좀 쓸쓸함을 느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런데 그게 사색이고요. 여기 사색을 통해 깨달은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척박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들의 뭘 느껴?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나. 또 하나는 뭘 느꼈니? 두 번째로 노동에 순고함. 왜 순고한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니까 아주 소중하게 겸허하게 대하니까 그지? 순고함 같은 걸 느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작품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거기 봐봐. 그 2번 보세요. 대조적 시어에 보시면 푸른 물은 소금기가 많은 공간으로 생명의 공간이 아니다. 왜 생명의 공간이 아니야? 물에 덮여 있으니까 뭘 볼 수가 없니? 생명체를 볼 수가 없죠. 또 이런 얘기하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푸른 물이 덮여 있어도 이 위로 막 고래 같은 게 튀어오를 수 있지 않나요? 해파리도 있고. 이건 안 돼요 이거. 자기의 상상력을 자꾸 도입해가지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 무슨 고래가 뛰어올라요. 진짜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분명히 본문에 없는 거지 왜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생명을 익힐 수 없어요. 다만 푸른 물은 뭐가 있다고 그때 설명해 줬는데 소리. 파도 소리도 있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아름다워. 아름답지만 뭘 줄 수는 없다 지난번에. 그죠? 깨달음을 줄 수는 없다. 생명을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지금 그 일하시는 분들 일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니요. 일을 안 하죠. 일을 못 하죠. 그럼 어떻게 물에서 이렇게 뭐 건질 수 없잖아요, 그죠? 물이 빠져야 뭘 하죠. 낚시를 하지 않을까 되지? 근데 저런 학생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 주입식 교육인데. 아니 주입식이 아니고 국어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럼 시험은 그냥 망친다고. 그다음 검은 별밭은 뭐라고?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체를 잡으려는 모두 있어요. 같이 노동도 있는 거죠. 그제? 위태롭게 살아가는 생명체도 있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힘들게 노동하시는 분들도 있다. 노동이고. 그래서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해석상에서 바꿔보면 이 작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야? 깨달음을 주냐 안 주냐잖아. 네. 그래서 검은 꼴밭을 긍정적으로 보고 소금기 푸른 물을 뭘로 봐요? 좀 부정적인 걸로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검은 꼴밭이 아름답다 이런 애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신을 잘 보려면 암기도 좀 들어가야지. 그렇다고 건강맛이 못생겼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 뭐라고? 건강맛이 그렇고 못생겼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름답진 않은 건 맞아요. 근데 쓸쓸한 눈살이니까 못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척박하다 이게 제일 가까운 표현이죠. 뻑뻑한 게 못생긴 거 아니에요? 그치, 아름답진 않죠. 개빨이 없으면 아름답진 않죠. 아름답고 그리고 못생겼다고 그럼 푸른 물이 잘생겼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대. 만들지 말라고 내가. 아름답진 않지만 뭘 준다? 깨달음을 보여준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의무는 밑에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왜 무릎을 꺾는 거지? 기켜 숙여야 되지? 이런 고된 노동에 대한 사색. 그래서 노동의 힘겨움 또는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약간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림 어떻게 몰라요? 이렇게 잡으시려고 하면 약간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냥 그래 넘어간다. 이거 진짜 바퀴벌레 없어.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자세가 마치 뭐 하는 듯한 느낌. 이렇게 있는 자세가 기도하는 느낌이죠. 기도하는 느낌. 그렇지 않나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바퀴벌레 같아 진짜. 선생님 제가 약간 실루엣으로 이렇게. 쫄라면 그거 안 돼요? 어? 쫄라면 그거 안 돼요? 아 시끄러워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실루엣만 살짝 이렇게. 다리가 또 여러 개 오고 있는데. 아 사람들이 사람 다리가 무슨 젓가락도 아니고 이렇게 얇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약간 느낌만 가져가자 느낌만. 제가 뭐 그림을 막 엄청 잘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진화했던데. 진화라뇨. 아니 진보. 진보라고 진화라뇨.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하는 모습이 약간 기도하는 듯한 느낌도 주고 그죠? 겸허한 모습인 거야.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다고 비유하지? 성도. 아, 그쵸. 아니,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안 읽는다고 느낀 게 뭐냐면 선생님 성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이래야 돼요. 저 몰랐는데. 저도 이거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면 수업 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에 한계가 있어요. 수업은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수업할 때 뭐 100%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일부 듣고 니네가 알아서 막 걸러 듣고 뭐 잠깐 중간에 뭐 얘가 10분 수업을 하면 한 3분은 멍을 때리게 돼 있어 학생들이. 근데 멍 때리는 위치가 다 달라. 그러니까 막 어떤 빠진 데가 꼭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서 빈칸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내용 정리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 먹거리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도 느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펄밭은 왜 저렇게 쓸쓸한 맨살이냐 이런 것들 묻잖아, 그죠? 왜 쓸쓸한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태롭고 척박하고. 근데 거기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생명체들이 막 사투를 벌여야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봐봐. 이렇게 힘겨운 노동도 하잖아, 그치? 앞에 봐봐. 자, 그럼 이분이 겸허한 자세로 하지만 어쨌든 자세 자체가 힘든 자세잖아요. 힘겨운 노동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화자가 공감하고 있다 돼야 안 돼요? 해요. 그죠? 공감하고 있는 거죠. 왜? 쓸쓸하다고 그랬잖아. 친구가 막 슬픈 얘기를 했어요. 나 이번 주에 힘들었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구나. 나도 마음이 좀 아프네. 이렇게 말했어. 그럼 공감하는 거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얘가 쓸쓸하다고 그랬잖아. 아까 얘기한 거. 그럼 이것도 공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 대체 어디에 또 공감이 있냐고 묻는 학생이 좀 많아.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꾸 연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슬프고 경건한 손 보세요. 그러면 노동하는 이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다 돼야 안 돼요? 해요. 그죠? 이게 공감을 했다는 말은 안쓰러움을 느낀다 이 말 아니겠어? 그지? 이런 것들이야 정도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저건 뭐예요? 모라이트는 뭐예요? 그러면? 뭐? 모라이트도 공감이에요? 뭐랄 수가 있어. 누라이트는 자연물과 공감이 되는 거지. 무조건 자연 공감은 공감이에요. 사람한테 공감하는데 무슨 물알이야? 너 물할 때 그게 물이 뭔지 알아? 사물, 자연물,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자연물이 아니잖아. 사물도 돼요. 사물도 아, 돼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물이라는 것은 네. 사물이나 자연물 둘 다 되죠. 근데 사람한테 물이라고 그러진 않잖아. 그냥 인간만 아니면 돼요? 그쵸? 인간은 아니면 되지. 아, 인간이 아닌 모든 것,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심지어 환경도 됩니다. 그럼 강아지도 돼요. 커가지고 되죠. 그럼 여기 갯벌 생명체라는 모라이트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체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여기 생태. 일하는 사람한테 공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 물알체는 아니죠. 사람한테 공감하는 게 왜 물알체예요? 안 됩니다. 이해되죠? 아니,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인데. 근데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럼 거기 보세요. 생명체에 대한 사투가 있고 힘겨운 노동이 있고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 쓸쓸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공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슬퍼요? 슬퍼서요. 그죠? 이 사람이 슬픔도 같이 느낀 거죠. 네. 왜냐면 슬프고 경건한 소리라고 그랬죠. 이 슬프다는 건 누구의 슬픔이야? 화자의 슬픔이겠죠? 왜 슬퍼요? 생명체가? 방금 얘기했잖아. 공감하니까 슬픈 거야. 저렇게 힘들게 노동하시는구나. 공감하면 슬플 수 있죠. 네. 안쓰러움, 좀 연민, 안쓰러운 걸 느낀다고 봐야 되겠다. 너무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뛰어나신 거죠. 그게 그 다음에 경건한 손은 왜 경건한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게 마치 겸허한 자세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거 보니까 이게 마치 성자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경건함을 느끼는 거죠. 경건한 손이에요. 경건한 손. 이 먹이를 잡는 손은 경건한 손이다. 근데 동시에 슬프기도 하다. 이게 동시에 들어있는 거니까 전체 주제를 집약하는 단어가 이거죠. 예. 이해되니? 이 사람이 깨달음을 집약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네, 저들의 힘든 노동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동시에 뭘 느껴? 경건하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숭고한 가치를 느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됐나? 오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용운의 수의 비밀 좀 가봅시다. 최근 드디어 수의 비밀까지 나왔어요. 뭐? 수의 비밀 드디어 나왔어요. 대단한 거야? 에? 아직? 예. 이제 오늘 처음 했어요. 왜? 시험 보면 언제 끝내? 우리 다시 끝나는데. 사실 끝났다고. 야, 니 이제 2주 남은 거? 2주도 안 남았잖아. 너네 자세가 없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자세가 없네. 저기 자세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수의 비밀 가봅시다. 수의 비밀. 오늘 게다가 그 뭐냐 하다가 중간에 그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네 나와서 뭔 빼고? 노트북이요. 아, 진짜? 네. 지금 노답이네. 그래서 15분 정도 걸렸어요. 아깝다. 네, 또 1시간 더 수의 비밀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수의 비밀 한다고? 네. 몇 개 남았냐?
모르겠어요. 뭐 남았지? 서씨. 서씨. 그 다음에 공산 건태. 공산, 권태? 3개 남았다고? 예. 점 2개. 아 근데 이게 시험범위가 지금 나왔는데 또 바꾸질 않을 거 아니야 설마? 또 바꿀 수도 있죠. 아 설마. 아니 2주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어제 그 종이가 나왔더만 시험범위. 맞아요. 아예 확정된 종이. 근데 원래 막 그 나중에 이하리를 막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 맞아요. 단 돌아다니면서 빨간색 쪽지 붙이서는. 자, 난 모르겠어. 저는 어쨌든 진도를 다 했기 때문에. 점수 빠지고. 자, 한영우 수혜 비밀 보세요. 자, 성격이 누가 600, 의지, 구독. 아니, 6월에 시험범위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 우리는 일찍 시작해서 진도 다 뺐단 말이야. 근데, 괜찮아요. 네. 그죠? 그럼 여러분하고 경쟁하시는 분들은 진도가 막 다른 학원에 안 빠진 학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래요? 진도가 다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그냥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측면에서는 진도를 빨리 끝낸 사람이 유리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진도를 빼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 하지만 권태는 너무 싫은 거예요. 아주 읽기 지루해서 그렇지 그냥 읽어봐. 빈칸을 하시면 돼. 뭐 이렇게 해 그냥. 자 그럼 여기 봐봐. 한영우 수혜비. 얘도 자 내 생각인데 수혜비라고 당연히 뭐야? 율법에 기억하고 묶어서 낼 겁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시에다가 그렇게 많은 문제 양을 할당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보기에도. 왜냐면 고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공짜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공통점, 진짜. 차이점 다 보셔야 되고 어떤 학생이 이거를 2개를 합쳐가지고 수의 기억이라고 하던데 미치겠어. 제목을 지가 막 만들어 그냥. 예, 수의 기억. 어쨌든 합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의 기억이라고. 근데 되게 어울린다. 율법의 의미가 어울린다. 아, 이거 되게 괜찮겠네. 어쨌든 2개가 연계해서 나올 건데 공통점 뭐예요? 둘 다 무슨 체? 독백체를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아주 가볼 문제죠. 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차이점 뭐예요? 수의 비밀은 의지가 들어있다는 게 좀 다릅니다. 의지적이에요. 율법의 기억은 의지적이지 않죠. 율법의 기억은 뭐예요? 얘는 관조적입니다.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위에 쓴 거는 지금 수의 비밀을 쓸 거고 밑에는 율법의 기억을 쓰자면 얘는 관조적이죠. 얘는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는 어떤 기다리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도를 구하는 거 뭐라 그래? 구도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2가지를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얘가 뭐에 대한 의지가 있죠? 자, 얘가 옷을 만드는 거는 자 옷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입에 대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형상화한 것이죠. 사랑을 형상화, 사랑 또는 정성이라고 그랬지? 사랑과 정성을 형상화했는데 옷을 다 완성해 놓고는 술을 넣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보실래요? 자, 술을 넣는 것도 옷의 완성의 일부이야 아니야? 일부예요. 일부죠? 그죠? 아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술 넣는 건 옷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냐는 거야. 야 그러면 선생님 지금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여기 뭐 마크 같은 거 이렇게 생기잖아요. 예. 또 그죠? 이 마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옷 만드는 데서 이거를 안 새겨서 그냥 검은색을 보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 아 옷을 샀는데 분명히 인터넷에 이런 마크가 다 찍혀 있었는데 집에 왔는데 시꺼먼 거 하나만 달라놨어. 그냥 누더기 감성. 그래놓고는 그럼 사장한테 막 따지니까 이거 옷이 완성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 DIY. 그거 알아서 뭐 쓰는 옷을 만들어. 저는 옷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옷이 완성된 거예요? 아니 여기 막 이게 다 찍혀야 옷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술을 넣는 것도 뭐야? 옷을 만드는 과정의 하나죠. 이런 건 헷갈리니까 치면 안 될 것 같고, 그지? 그러면 술을 넣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술을 그러니까 완성하는 걸 뭐 하는 거야? 옷의 완성을 지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완성하지 않으면 뭐가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옷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미안.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술을 놓는 동안은 2가지를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의 안정이나 위안을 얻거나 정화가 되거나 이런 거 좋은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지? 보물이 없어서. 네, 보물이 없어서. 즉 보물이 없다는 건 보물을 가져와서 주머니에다 넣어야 되는데 보물이 없으니까
이제 옷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선물을 줄 때 포장을 하고 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보물인데 이 보물은 어디에 어울리는 거? 옷에 어울리는 거죠. 이매개들이 선물인 옷에 어울리는 보물을 아직 찾지 못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술을 완성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미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죠? 예. 이미 부재 상황에서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쓰리단 말이에요. 자, 마음이 아프고 아픈 상황에서 어떻게든 뭐 하려는 의도야? 좀 버티기 위한 의도겠죠? 그죠? 네, 사랑의 표현이다 또는 뭐라고도 하지? 기다림의 어떤 의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신상으로 뭐가 나와요. 뭐 제품이 하나 나온다고 칩시다. 그걸 그 뭐라 그러지? 오픈런인가? 예. 하잖아 사람들이. 그 오픈런 하라고 할 때 꼭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돈, 아니요. 텐트. 뭐 텐트 같은 걸 가져가요. 의자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한겨울에 오픈런 하려면 뭐 해야 돼? 완전 무장하고 해야 된다. 그럼 얼어 뒤지니까. 자전거 꺾기 해서. 그럼 그런 걸 챙겨가는 이유가 뭐야? 추우니까. 아침까지 버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강한 자만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이미 오실 때까지 뭐 하겠다는 거야? 버티겠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픈런인데 몇 시에 오픈할지 모른다고 칩시다. 예. 그럼 어떻게 기다릴 수도 있어? 라면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나 3일이나 5년. 5년도 무슨 오픈런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 쳐봐. 예. 그럼 준비를 많이 해가지 않아요? 네. 맞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 해요? 술을 천천히 놓고 술을 놨다가 말았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것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여기 정리하면 이거예요. 거기 특징 3번 보세요. 임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형상화시켜 놓고 있어? 옷을 만드는 과정으로 쓰고 있죠. 요거는 비유라는 거예요. 잘 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자, 요거는 뭐 한 거야? 사랑이나 정성을, 임에 대한 사랑이나 정성을 옷을 만드는 과정으로 뭐 해놓고 있다? 비유해놨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죠? 요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마음이 좀 아프고 쓸릴 때 내가 술을 놓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쓸릴 때 술을 놓으면. 응? 술 놓으면 뭐가 되죠? 나의 마음이 뭘로 바뀌어서? 마음이 뭘로 바뀌지? 실로 바뀌죠? 네. 금실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예. 자, 요게 무슨 법이야? 요게 추상의 형상화라는 거죠. 추상적 관념의 정확해요. 추상적 관념의 추상적 관념 뭘로 바꾸는 거야? 형상화시킨다 또는 이거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보세요. 이게 비유랑 뭐가 다른 거죠? 비유가 다른 게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자, 예를 들어 봐봐. 사랑과 정성도 추상적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예. 그럼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을 구체적 행위로 비유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럼 비슷해 보이잖아. 예. 얘도 추상적인 걸 뭐야? 구체적인 걸 바꿨다는 측면에서 비슷하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추상적인 관념을 뭘로 바꾸는 거야? 행위나 이런 거에다 비유하는 게 아니고 얘는 물질로 바꿔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마음이라고 하는 건 형태를 띠지 않는 뭐니? 추상적인 거죠. 근데 물질이 없는데 그걸 물질화시키는 걸 우리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그런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돼. 그래서 찾는 거 지난번에 문제 풀어본 적 있죠? 시간이 뱀처럼 또아리 끌고 있다. 그럼 시간을 뭘로 바꿔치야지? 뱀이라는 걸로 또아를 바꾸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육사시에 보면 계절이 피고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절이라는 게 뭐니? 시간이라는 관념이죠. 그럼 계절을 뭘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피고지려면 꽃이라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 비유하고는 다른 거야. 이해되니? 비유가 아니라 얘를 얘로 바꿔치기 하는 거. 자, 이거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또는 물질화라고 하는 게 저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심각하게 막 그렇게 따질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 잘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거라서 그렇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넘어가 보실래요? 5페이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가 있다. 맞아, 틀려? 네. 없어요. 맞아,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와, 이거 독립운동가라는 이름을 제가. 자, 그 내용을 다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봐봐. 이 사람이 옷을 짓는 건 뭐 하겠다는 뜻이야? 기다리. 이미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를 완성을 미루는 이유가 뭐야? 기다리는 동안 뭐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행위죠. 예. 그치?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뭘 얻게 돼요? 마음이 금식을 따라 들어가서 뭘 얻게 돼? 노래가 돼서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치? 그럼 노래가 된다는 건 기다릴 때 너무 힘든데 그나마 술을 놓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위안을 얻는다 이런 뜻인 거지.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보물을 찾는 과정이에요? 아니요.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자, 잘 봐. 내가 노래를 부른다는 건 내가 기다리는 동안 너무 힘드니까 약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이게 보물을 가져오는 행위는 아니에요. 보물이 뭘 뜻하니? 독립이죠? 또는 이게 스님이면 뭐라 그러지? 진리를 뭐 하게 되는 거? 깨닫는 것을 말해요. 깨닫는 거. 그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온 것을 말해요. 그럼 봐봐. 그럼 이 사람이 술을 놓는 건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 안 그래? 그럼 생각해봐. 내가 독립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독립이 오나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나요? 맞죠? 이해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버틴다고 칩시다. 세상에 나. 시험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성적이 오나요? 근데 끝나면 뭐잖아요. 성적이 오긴 오죠. 좋은 아니죠. 내가 얘기하는 건 1등급이 오냐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버티면 내가 보기엔 7등급이 오겠죠. 8등급이 오겠죠. 내가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농담이고. 자, 내가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독립운동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 버스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의지적이긴 한데 독립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미 언제 돌아오시지? 나라 언제 되찾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예. 근데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독립이 한 몇 년 정도 있으면 올 거라고 생각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줄게. 일본이 얼마 만에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당시에. 다음 정말 거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최소 200년이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독립을 보지 못할 거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야. 왜? 일본이 그만큼 강했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변절하잖아요. 어차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독립이 올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일본에 붙어서 편하게 살자. 그래서 친일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막연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중에도 나는 무조건 뭐 할 거야?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럼 의지가 있어 없어? 있죠. 기다림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내용에서 뭔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오죠, 사실은. 예. 그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대놓고 뭐라고 쓰면 독립운동 관련된 얘기를 써버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배가면 100% 깎을 텐데 막 고기 안 줬다고 지금 뭐라 안 줬다고. 막 고기 안 주면 막 저거 아니라고. 그죠? 이런 모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가 있다 또는 뭐 극복 의지가 있다 이런 건 좀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예. 간발의 사랑하는.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앞에 봐봐. 자, 노래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보물을 찾을 확률이 올라간다. 돼요, 안 돼요? 근데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상상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칠까 봐 걱정해야 돼요. 사실 중국을 만들고 있던 거 아니야? 아휴
저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증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수를 계속 놔야겠죠. 언제까지 놔야 돼요? 독립이 올 때까지 놔야죠. 계속, 그지? 네. 그래서 수놓기의 비밀이 뭐니? 일부러 완성을 지연시켜서 계속 뭐 하겠다는 거야? 기다리겠다라는 거지. 새로운 옷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또 왜 안 하나 한 했어요. 개만 몇번 보면. 아, 선생님 다 만든 다음에 수를 일단 완성한 다음에 다른 옷을 시작하면 되지요. 아니 오죽하면 손 떼가는 건데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째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 행위니까 그걸 가지고 막 상식선을 자꾸 들이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저는 상식. 대놓고 상징을 해주면 일본인들이 그걸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이거 구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운동 연대에 두고 한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오히려 이렇게 그리고 그럼 좀 그렇잖아요. 오늘 몇 번째 만들고 있어요? 5번째. 그럼 뭔가 느낌이 떨어지잖아. 한 번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박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 당연히. 됐습니까? 잘 신경 쓰고. 자, 맨 밑에 가봐요. 이 시는 자유시입니다. 알지? 네. 자유시야. 아까 얘기했죠. 얘 몇 원으로 되지? 얘가? 2년. 아까 얘기. 이건 안 나왔구나. 제가 안 나왔죠. 이게 전체 2연으로 돼 있나? 진짜요? 2연인가 3연이죠? 안 돼요. 네, 이 사는 진짜 또. 저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저 지금 책이 있습니다. 직분날 알려주세요. 지금 지금 다 까먹었네. 깜짝이야 지금. 지금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시야? 산문적 자유시라는 거예요. 산문적 자유시. 자유시는 무조건 산문시는 아니에요. 이걸 산문시라고 하면 틀려요. 왜요? 자유시니까. 산문신 뭐? 산문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써야 돼. 진짜 줄글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거. 예, 근데 산문신은 자유시가 아니에요? 예, 아, 산문시하고 자유시하고 다른 그냥 거예요. 상문. 자유시는 정말로 운문 형태로 돼 있어서 중간에 끊어져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 작품이. 예. 근데 전체적으로 뭐야? 산문적. 아까 산문적이라는 게 이야기하듯이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길면 상문장 아니에요. 아니 뭐 길이로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문장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형태를 띠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저거를 배웠잖아요. 운문하고 산문적이라는 개념 배웠잖아. 어디서? 춘향가에서 배웠잖아. 예. 안일이가 뭐야? 산문적인 거죠. 헷갈리실 건데. 안일이가 산문적이죠. 이야기하듯이 써놓는 거. 그게 산문적인 거고 창이 뭐예요? 운문적인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운문 같은 경우는 운율을 달고 좀 써지는 데 비해서 얘는 운율성이 좀 떨어지면서 써지는 거. 안일이에 좀 가까운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소설은 상문적인 거예요. 예, 당연히 지금 죠. 춘향전은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거. 자, 우리 산문이 뭐가 있지? 소설, 수필, 희곡 이런 건 다 산문이에요. 아, 그럼 산문신은 그러면 문문적인 거예요? 산문은 아니잖아. 산문시는 산문적이지. 아니, 산문적인 게 산문적인과 동문이. 산문적인 문문이에요. 그쵸. 산문적인 형태의 문문이죠. 아, 문문은 문문인데. 그치. 그러면 산문적 자유도 비슷하지만 좀 차이점은 뭐냐면 산문시는 아예 뭐가 없어? 행을 바꾸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쭉 쓰는 거야.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요. 형태가. 형태가 신.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중간에 뭐해? 행을 중간에 막 바꿔치기 하면서 쓰죠. 크게가. 그래서 잘 모르겠긴 하겠어 아직. 근데 안 나올 것 같긴 해. 네. 그 팩트.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런 건 안 나오더라고. 자, 그리고 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죠. 수의 비밀이 뭐냐 이렇게 보면 자기 마음과 위안을 정화하고 싶어서 수놓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건 서술형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끝나요? 예. 지워도 되나요? 네. 자, 안 쉬고 가도 되죠? 네? 참기파는 것까지 있나 안 쉬고 가도 실력 있어요? 아니요? 맛있게 사주면 안 돼요. 이거 하고 끝나고 생각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네. 저희가 내가 녹화하고 있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대형배당. 파급이 크기 때문에 아.
저희 간식. 네. 자,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세요. 중간부터 참기파란다. 이게 딱그 네, 여기까지 오늘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 볼 건데. 아 그래요? 세 개만. 자, 얘가 19체 한 가죠? 예. 미리 문자도 보내서 문자 좀 보세요. 아니 저 그냥 시험이 있다는 걸 보고. 내용도 좀 읽으세요. 예시.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대답했어? 나 내라고 했어. 내가 얘가 어디에 실려 있어요? 삼국 유사에 실려 있죠? 삼국 유사에 실려 있죠. 거기 추모적인 성격은 좀 X 쳐놓으세요. 두 번째 줄에 성격이 추모적인.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이건 김한진 버전에서만 해당이 되니까. 근데 그 완진이 형 것도 저기 같이 좀 완전히요. 오늘 할 거예요. 저 같이 볼 거예요. 나머지 크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특히 거기 가운데 보면 19체 향가의 발레서 특징도 좀 챙겨놓고 19체 향가가 뭐의 기원이 되지? 한가 근데 아니 시조죠 시조. 예. 몇 단 구성 가지고 있고 3단 구성.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가랑 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시조를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차가 또 발생이 돼요 이게. 공통점 뭐예요? 몇 단 구성? 한가 3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 얘는 향가는 결구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뭐라 불러? 낙구라고 하죠? 여기 뭐가 있니? 감탄사가 들어있는데 이게 시조에 뭐랑 똑같아요? 성절 초장, 종장이죠 종장. 시조의 종장에 첫 음보가 몇 글자? 첫 음보는 세 글자. 3음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전통이 이어지고 있죠. 자, 3장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차이점이 뭐지? 그 운유 예,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왕보 향가에는 뭐가 없어요? 사왕보 운율이 없습니다. 운율이 없죠. 또 뭐가 없지? 음수율이 없죠. 정해진 율격이 없습니다. 그죠? 운율이 없다. 이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조는요? 있어요. 몇 음보? 글자 수도 정해져 있죠. 사사초에 4음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통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통점이 뭐야? 중요한 공통점은 우리가 무슨 시? 서정시 정형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정형시예요. 서정시는 내용 관련된 거예요. 아 서정은 개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서정시고 서사시는 뭐야? 역사 얘기하는 게 서사시고 요거는 우리 이제 시험범위에서 해당되잖아요. 음수율이 사사주고 음보율이 사왕보죠. 그쵸? 글자 수가 음수율이에요. 그리고 음보는 끈을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숨겨주시고. 향가는 주요 창작자가 누구야? 승려나 화랑이나 귀족이죠. 원래 근데 승려랑 화랑이 둘 다 귀족에서 나와요. 알지? 승려나 화랑인 거. 그러니까 즉 지배층이죠. 지배층에서 나왔다.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맨 밑에 가보시면 배경사라가 반드시 있고 어디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에 실려 있죠. 얘네들이. 네. 역사적 사건과 같이 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실려 있어요.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 넘겨볼래요? 9페이지 가시면 양주동하고 김한진 버전의 공통점 차이점에서 이게 학교에서 내준 자료가 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준 자료니까 이거는 아마 중요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안 줬죠? 이거 보면은 예. 자 왼쪽 거부터 보세요. 열침에 나타난 달이 흰구름 따라 떠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있어서 자 양주동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뭐 양주동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양주동 버전의 특징은 뭐냐면 자 여러 열침에 나타난 달에게 질문을 했죠. 그죠? 화자가 뭐 하는 형태? 질문을 던졌죠. 말 그대로 의문을 던졌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달이 뭘 쫓아가요? 너 흰 구름을 따라가는 거 아니니? 하고 진짜 물어봤습니다. 설이 아니야? 설이가 아니죠. 말 그대로 질문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달이 뭐 한 것으로 되어 있니? 네, 대답을 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잘 봐. 달이 대답을 했으니까 달이 한 말을 여기에다 뭐 했다고 봐도 돼요? 인형? 네, 요게 인용했다고 해도 됩니다. 이게
이게 왜 인용이라고 또 아시는 애들도 있던데. 아니 이게 인용이에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아니 이런 거 안 했어요. 이런 거 안 했는데. 정말 부었어. 힘들어. 자 대답이 뭐였지? 나는 흰 구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누굴 쫓아요? 기파랑에 인품을 쫓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첫 번째가 어디에 있어요? 기파랑 인품은 세파랑 어디에? 네. 내과에 있다. 색채어가 나왔네, 그죠? 내과. 두 번째가 어디 있니? 땅볼. 내과에 있는 조약에 있다. 이렇게 조약돌이죠, 조약돌. 내과 주변에 있는 조약돌. 그다음 세 번째가 어디 있어요? 가지. 잣나무 가지죠? 세 번째가 잣나무 가지. 가지라고 해요. 그 반대어가 뭐지? 잣나무의 반대말? 서리. 서리는 신호를 나타내고 잣나무는 뭐예요?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책? 질문하고 대답하는 건 무슨 책? 네, 여기에 대화체로 돼 있고 끝날 때는 무슨 체예요? 네. 대화체 이후에는 독백으로 돼 있습니다. 독백. 마지막 독백체는 3번이 독백체죠?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럼 기만전을 좀 봅시다. 기만전. 공차를 또 보셔야 돼요, 이게. 저 학교에서 그 프린트 주고 말았나? 졌어요. 수업도 안 해주고? 수업 했어요. 안 하셨는데. 어? 그럼 본문만 줬어요? 아니면 해석도 달려있을 때? 저희 공문 주고 어? 해설했어. 해석 있는 거죠? 그럼 읽어보라는 얘기지, 그지? 안 해줬죠 여기 수업. 대충. 우리 차이점 해줬는데. 차이점 그냥 해줬는데. 해줬어? 뭐 해줬었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아, 나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말 얘기하고. 뭐가? 자, 김한진 버전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차이 1번. 첫 번째가 흐느낌이에요, 흐느낌. 1번. 이게 뭐가 큰 차이야? 자, 이건 뭐 한 걸로 본다? 죽었어. 네, 죽은 것으로 본다. 죽음을 추모한다. 자, 앞에 봐봐. 이게 조심할 게, 얘는 뭐 하는 시지? 얘는 예찬하는 시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뭐 살았다는 얘기도 없죠. 딱히 없는데, 얘는 확실하게 흐느끼며 보는 거 보니까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봐봐. 야, 추모를 하면 우리가 보통, 아, 그분은 살아생전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 그분은 살아생전에 정말 쓰레기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그럼 뭐,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렇게 해요? 되게 병맛이. 그럼 당연히 뭐예요? 추모하면서 동시에 뭐가 생겨? 예찬이 생기는 거죠. 애들이 되게 단순하게, 아, 선생님, 이거 추모하는 거는 얘는 예찬이 없지 않나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베 죽을 때는 되게 좋아하던데 사람들. 어? 아베가 죽을 때. 그럼 좀 케이스가. 아, 여기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고. 여기는 추모와 뭐가 동시에 있는 거야? 예찬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고. 흐느끼며 바라보네 이슬 밝힌 달이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달은 뭐가 돼요? 기파랑이 인품을 드러내는 상징물이 돼요. 그죠? 뭘 상징해요? 기파랑이 죽어서 된 것이라고 봐요. 아,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 믿었어? 별이 된다고 믿었어. 천상의 존재가 돼요. 다른 별이 아니죠. 달도 천상의 존재죠.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여기가 누구야? 기파랑이야. 그막 기파랑이 죽어서 성격을 드러내는 거. 달이 됐다고 믿는 거야. 성격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얘가? 맞죠. 그러니까. 성격을 드러내는 거. 예. 저기 봐봐. 그 옛날 이야기 알잖아요. 뭐 해와 달이 된 온누이라는. 호랑이 집인 거. 그래, 호랑이 그 대나무에 떨어져서 피 흘리고 죽은 거 말이야. 그럼 거기 보면 사람이 뭐가 돼? 해와 달이 된다는 게 있잖아. 근데 그게 성격이에요? 어? 무슨 성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때 그 관동별목에도 나옵니다만 임금을 뭐라 그래요? 태양이라고 하잖아. 네. 그럼 이게 뭐하는 존재인 거야? 고귀한 인품을 고귀한 거. 그지? 그리고 그 우리는 뭐 왜 연예인 보면 자체 발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 선한 빛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광명을 준다는 거야. 그냥 그냥 빛난다는 거죠. 그치? 근데 빛난다는 얘기야. 사람이 어떻게 빛이 나오냐? 무슨 LED예요.
그 사람이 뭐 하다는 뜻이야? 훌륭한 인품이 있으니까 빛을 비치는 거야. 예. 구원. 그 왜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막 그분은 우리에게 뭐였어? 빛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예. 그지? 그래? 그러니까 멘토라는 뜻이 이게. 그럼 다른 여기 차이점 뭐냐? 아까 여기 다른 무엇의 대상이야? 대화의 대상이죠. 근데 여기 다른요. 기파랑을 뜻하겠대요. 두 번째는 어디니? 기파랑을 뜻하는 거. 흰 구름을 따라가는 언저리에 모래 가는 물가. 자, 조심해야 될 거. 여기랑 차이점이 모래가 나오는데 모래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모래는 안 돼요. 그럼 모래하고 또 뭐 나오지 여기? 물가. 자갈벌이라고 나와요. 아, 그럼 모래나 자갈벌은 뭐가 되겠어요? 위치. 네, 장소가 되겠습니다. 장소. 지금 화자가 서 있는 장소. 여기 화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 그지? 그래서 앞에 봐봐. 얘 같은 경우는 무엇에 이동에 따라서. 이게 둘 다 동일하는 거죠. 시선 이동이죠, 시선 이동. 예. 얘는 처음에 뭘 보다가? 달을 보다가, 그 다음에 뭘 보다가? 뭐, 냇가, 조약벌, 그 다음에 잣나무 가지를 봤으니까 이 시선 이동에 따라 쓰여 있고, 이 사람이 무슨 냇가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알기가 좀 어렵게 돼 있죠. 얘도 똑같이 시선 이동인 건 마찬가지야, 그죠? 달을 보고 있죠? 그제? 그 다음에 달 본 다음에 뭐 보고 있는 거니? 모래를 가르고 있는 물가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가라는 것이 여기서 뭐를 나타내? 모래를 가르는 물가가 깨끗한 성격. 여기 냇가라고 되어 있는 거나 동일한 거. 그럼 시선 이동이 이렇게 되지. 모래를 가르고 있는 물가. 그렇죠? 그리고 그냥 참고적으로 원래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물은 뭘 상징하죠? 단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얘네? 여기에 기파랑이 인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뭐 단절돼 있다, 죽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참고적으로 이건 안 나올 것 같고. 기파랑의 모습이 그리고 물가 옆에 뭐가 있죠? 수풀이 있죠. 얘네들도 다 누구의 인품? 누구의 인품? 네, 기파랑의 인품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풀 다음에 나온 게 뭐야? 자갈벌이 되겠죠. 이건 장소입니다.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수풀은 그러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거. 왜 수초가 깨끗하잖아. 네. 이제 물풀이 깨끗해요. 물가에 있는 풀들이 기본적으로 깨끗하죠. 풀들이. 예. 그런 것입니다. 자갈벌에서 낭이 지지던 마음의 가시 끝이죠. 끝을 쫓고 있는 거. 아, 잣나무 가지 높아. 얘도 네 번째는 작가지가 되겠죠. 네. 차이점 뭐예요? 저기는 설인데 여기는 눈이죠. 눈. 네. 좀 다릅니다. 동일하죠. 수풀 다음에 잣나무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다 볼수 있어요. 소리가 누가? 다르지. 다르죠. 서리는 그 땅이나 표면적이 어는 걸 말해. 예를 들어 유리 같은 데 왜 공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유리가 쫙 얼잖아. 차가워지면서 알지? 해리포터. 쉽게 말하면 왜 냉장고 안에 못 껴. 성에 같은 거 끼지. 그게 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근데 본질은 똑같지 않아요? 두 사람 무게에서 좋아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대답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쌤, 왜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서? 많이 다른데. 자, 그쵸?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죠? 있나? 그리고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다른 데가 어디가 다르지 지금? 자, 여기 김한진 기준으로 가요. 다른 부분이 어디야? 첫 번째가 달. 이제 김한진에서는 달을 뭘로 본다? 기파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는 거잖아. 다른 거고. 또 하나. 물가는 비슷한데 수풀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다른 게 어디야? 여긴 조약독이 인품을 드러내는 데 비해서 여기 자갈벌은 장소를 뜻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장소를 뜻한다는 거 좀 다르죠? 그리고 뭐 눈이 좀 다르긴 한데 큰 차이는 없고. 자, 얘는 대화체를 쓰는데 얘는 뭐니? 독백. 예, 독백으로 본다. 그래서 양주동은 대화의 형식을 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대화의 형식 또는 대화체 형식을 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김한진 같은 경우는 그냥 독백체일 거다. 조심하실 건 여기에도 독백, 여기는 다 풀 독백이지만 얘는 대화이면서 동시에 보여요. 독백도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뭐 세밀하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 뒤에 보세요. 요 프린트 마무 여기는 수업을 할 건 아닌데 다음 주에 테스트 범위예요. 테스트 범위인데 제가 요 현대어 풀이는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현대어 풀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어휘 공부 좀 해서 아니요. 어조가 감탄사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현대어 풀이랑 정리본이랑 같이 넣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현대어 풀이 공부 좀 해서 와. 알겠죠? 특히 그 일신이 사자했더니 뭐 이런 데랑 많은 풀 버전을 다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현대어를 한번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쉬겠습니다.